현재 악귀를 4화까지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이 태작이 정말 나쁜 악귀가 맞는 건가? 뭔가 구산형을 지켜주는 느낌이 드는 건 왜지? 이런 느낌들 받으실 겁니다. 저 역시 오늘 나온 장면들을 보면서 더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태작이 행동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태작이는 자신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정보, 구광모 교수가 적어낸 den기를 세상 속에서 감추려 했습니다. 때문에 구광모 교수를 죽이고 den기책을 본 산영의 할머니 역시 죽였죠. den기책 안에는 자신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영의 몸에 빙의한 태작이는 전혀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죠. 20일 176이라는 태작이, 즉 자신의 정보가 담긴 책의 쪽수를 알려줍니다. 자신의 정보를 감추기 위해 den기책을 태워버린 태작이가 왜 자신이 태작이라는 정보를 흘린 걸까요? 자신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주는 꼴인데, 이 부분에서 태작이가 수호기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분들 많았을 겁니다. 저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애초에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가 태작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메인 빌런이 될 수 있는 악귀는 어린아이를 처참하게 살해해 기사까지 실린 무당 만월이 되겠죠.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가 태작이가 아니라 만월 악귀라고 가정한다면 den기책을 태운 이유는 해당 책에 본인 만월의 정보가 적혀 있어서일 테고, 염혜상과 구산영에게 21, 176 쪽수를 알려준 이유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마치 태작이인 척을 하며 둘을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악귀로 빙의했을 때 산영의 말투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어릴 때 죽으면 어린 모습 그대로 귀신이 된다고 보고 있죠. 무당들이 모시는 동자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릴 때 해맑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염혜상을 마주한 악귀는 이렇게 말했죠. 많이 컸네, 그땐 꼬마였는데. 만약 이목단이 죽어 태작이가 된 거라기엔 살짝 어색한 문장입니다. 많이 컸네, 그땐 꼬마였는데 라는 멘트는 마치 어른이 아이를 내려다봤을 때 하는 멘트 같습니다. 더해서 2화에서 부잣집 이삿짐을 옮긴 후 빙의됐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 좋게 부잣집에 태어난 주제에 징징거리고 지랄이야. 맨날 오냐오냐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니까 어린 년이 버릇이 없지. 어린 년이라는 이 말투를 어린 나이에 죽은 이목단이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해서 마치 저주하듯이 칼로 인형을 긁는 행위는 무당이었던 만월의 행동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죠. 결정적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가 태작이라고 생각한 구광모는 악귀를 성불시킬 붉은 den기,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조각, 초자병 등 모든 재료를 준비했지만 마지막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며 죽게 되었습니다. 구광모의 패착은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가 태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1958년 연매 사건 당시 붉은 den기는 만월이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목단에게 넘어가 이목단이 착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즉 구광모는 배시 den기는 솜털이 막 나기 시작한 어린 소녀들이 하는 장신구였기에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를 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붉은 den기의 진짜 주인은 이목단이 아니라 만월이었던 거죠. 만월 역시 구광모를 속이기 위해 태작이인 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광모가 죽고 또 염혜상이라는 민속학자가 자신을 조사하기 시작하니 구광모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이 마치 태작이인 척을 하며 21쪽 176쪽을 알려준 것이죠. 구광모 교수가 남긴 논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의 기운이 서린 물건은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만 누를 수 있다. 죽은 자의 기운을 빌려 악귀를 쫓아내기 위함이다. 이 문장이 진짜 악귀를 잡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 같은데, 저는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만 누를 수 있다에 꽂히더라고요. 만약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가 태작이가 아니라 무당 만월이라면 무당 만월을 누를 수 있는 존재는 만월에게 죽임을 당한 자 이목단의 기운으로만 누를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를 잡기 위해선 결국 구산형과 염혜상은 이목단 살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고 만월에게 죽임을 당한 자 목단이의 기운이 담긴 물건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월이 목단을 꼬드기기 위해서 준 붉은 den기가 아니라 진짜 목단이의 물건을 말이죠. 어디까지나 내피셜이지만 제가 이렇게 내피셜을 굴리게 된 이유로, 저는 악귀라는 드라마 자체가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로 인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청년들,
어린이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들은 젊거나 어린아이였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상태로 부모의 가정폭력에 고통받던 어린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이용해 불법 대부업을 하는 어른 등이 있었죠. 따라서 1914년생, 1958년 연매사건 당시 45세였던 채만올이 죄 없는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하였는데, 이 어린아이가 메인 빌런이 된다는 스토리보다는 악랄함 그 자체였던 채만올이 메인 빌런이라는 스토리가 개인적으로는 더욱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스토리이기에 이런 뇌피셜을 생각해봤습니다. 예고편에서 구산형이 그 아이가 악귀라고 확신하는 장면도 오히려 악귀가 잘 속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상 오늘 악기 4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복선 해석보다 뇌피셜 위주이니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드라마 악기 또 다른 복선 해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